지난 영상에 이어 포드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포드 모터 컴퍼니를 설립한 헨리는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디트로이트 맥 애비뉴에 있던 한 목공방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1903년 포드 모터 컴퍼니의 첫 번째 자동차 포드 모델 A를 출시했습니다. 포드 모델 A는 기본적으로 2인승 자동차로 $800의 가격으로 판매되었는데 토노라고 불리는 뒷좌석을 옵션으로 붙이면 $100가 추가되었습니다. 1903년 7월 23일 포드 모델 A는 시카고의 어느 치과의사에게 첫 판매가 된 뒤 1904년까지 무려 1750대의 차량이 팔릴 정도로 아주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됩니다. 헨리는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끄기 위해 직접 자동차 경주에 참가하기까지 했지만 그가 정말로 만들고 싶었던 것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값싼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드 모델 A의 첫 광고에 이런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일상의 모든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비난하는 무서운 속도로 달리지는 못하지만 보통 사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속도는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할 엄두를 못 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자동차가 인간의 삶에 유용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교적 저렴한 모델을 만든 헨리는 1904년에 포드 모델 B, 포드 모델 C, 포드 모델 F 이렇게 세 대의 자동차를 제작했습니다. 그중 포드 모델 B와 포드 모델 F는 비싼 투어링카였는데 포드 모델 B는 최초의 4기통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로 가격은 $2,000나 되는 비싼 제품이었습니다. 포드 모델 F는 투어링카 치곤 저렴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포드 모델 C는 포드 모델 A를 좀 더 개선하여 $850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포드 모터 컴퍼니의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헨리는 자동차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비싼 차를 만들어 팔기 원했습니다. 이때 헨리는 회사의 지배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전처럼 투자자들에게 끌려다닐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906년 그는 지금까지 번 돈을 다 모아서 자신의 지분을 58.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비싼 투어링카 생산을 완전 중지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보급형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헨리의 꿈은 확고했습니다. 당시 말이 끄는 마차를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차의 모든 부분이 가능한 한 같은 강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어느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강하거나 약하게 되면 쉽게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헨리는 자신이 만드는 보급형 자동차 역시 쉽게 고장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자동차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고장이 난다면 그것은 내 탓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 헨리는 차체를 가볍게 하면서도 내구성이 좋은 바나듐강이란 재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나듐강 덕분에 안정적으로 차체의 무게를 줄일 수 있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연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전문 레이서가 아닌 일반인들이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렇게 1908년 8월 12일 헨리가 그토록 원했던 보급형 자동차 포드 모델 T가 개발되었습니다. 차량의 기본 가격은 $850. 그런데 1년 동안 6,181대가 다음 해에는 무려 1,607대나 팔리며 말 그대로 완전 초대박이 났습니다. 포드의 자동차가 잘 팔리자 영업사원들은 더욱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내면 매출이 더 올라갈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909년 어느 날 헨리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 가지 모델만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바로 포드 모델 T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드의 이런 결정으로 인해 곧 포드 모터 컴퍼니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헨리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생산량을 감당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지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과연 1910년에 포드 자동차는 얼마나 팔리게 되었을까?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18,664대의 차량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1910년에는 공장 건설을 위해 $100 인상한 $950에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미시간주 맨체스터 애비뉴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인 하이랜드 파크 포드 공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공장이 가동되면서 공장의 생산 효율이 올라가자 헨리는 $950로 올렸던 포드 모델 T의 가격을 $780로 낮춰서 판매했습니다. 그렇게 1911년에는 34,528대의 차량을 판매하는 엄청난 기록을 하게 됩니다.
헨리는 지금까지 없었던 보급형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저렴하다고 해서 $780가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었습니다. 헨리는 더욱 가격을 낮추기 위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다 시카고의 소고기 가공업자들이 소고기를 다듬을 때 사용하던 이동용 트롤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호, 움직이는 조립 라인이라. 그리고는 헨리는 자동차 부품 중 하나를 선택해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부품은 한 명의 작업자가 9시간 동안 35개에서 40개 정도 조립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하나를 조립하는데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이었습니다. 헨리는 한 명의 작업자가 부품 하나를 조립할 때 필요한 과정을 29개로 나눈 뒤 움직이는 조립 라인을 이용하여 각각의 작업자가 불필요한 동작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부품 하나당 13분 10초대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적절한 조립된 높이와 속도를 찾는 실험을 반복한 결과 5분 만에 부품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움직이는 조립 라인의 효율성을 발견한 헨리는 차량 전체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자동차 차대를 조립할 경우 가장 빠르게 작업했을 때의 속도가 12시간 28분이었습니다. 헨리는 이번에 윈들러스라는 도르래 장치를 이용해 로프에 묶인 차대가 이동하도록 세팅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움직이는 조립 라인을 도입한 것만으로도 5시간 50분으로 크게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이후 조립대를 작업자의 키에 맞추는 등 세부적인 요소를 조절하며 실험한 결과 1시간 33분 만에 자동차의 차대 하나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3년 10월 7일 하이랜드 파크 포드 공장은 움직이는 조립 라인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자동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헨리는 자동차 생산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해마다 물가와 인건비는 상승했지만 포드 모델 T의 가격은 계속 낮아졌고 1917년에는 $350까지 가격을 낮춰 진정한 보급형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1918년 당시 미국에 있던 자동차의 절반이 포드 모델 T였습니다. 포드 모델 T는 이후 1927년까지 계속 생산되는데 1923년에는 연간 167만 대를 생산해냈고 단종될 때까지의 누적 총 생산량은 1500만 34대나 된다고 합니다. 헨리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14년 1월 5일 파격적인 임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하루 2.34달러 받던 임금을 5달러로 2배 이상 인상했던 겁니다. 게다가 1922년에는 근무 시간을 하루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여 주 48시간 노동으로 바꿨으며 1926년에는 주 5일제를 도입하며 주 40시간 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곳에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돈을 최대한 줄여 더 많은 수익을 남기려는 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좋은 핑계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의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헨리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의 임금이란 말을 싫어했습니다. 사장이라면 동종업계에서 그 어떤 다른 사업체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야심을 품어야 하며 노동자 역시 그러한 임금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야심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이 일반적인 임금을 적용하면서 노동자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해봤자 노동자 입장에선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제품의 질은 떨어질 것이고 결국 사업은 망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노동자가 임금 봉투에서 자신의 노력이 포함되었음을 보게 된다면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사업이 잘 되도록 할 수도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헨리는 노동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임금을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인 어떻게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10달러 버는 사업에서 15달러를 임금으로 줄 수는 없지 않은가? 아무리 사장이 높은 임금을 주고 싶다 하더라도 사업이 유지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은 사장이 아니라 제품이며 사장은 그 제품을 운영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경영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00년대 후반부터 포드 모터 컴퍼니는 수익의 일부를 노동자들에게 배분하기 시작했습니다. 1909년에는 근속 1년차에게 5%, 근속 2년차는 7.5%, 근속 3년차는 10%의 이익을 배분받는 지금의 상여금과 같은 개념이 시행되었습니다. 추가 이익을 받게 된 노동자는 싫어할 이유가 없었지만 헨리는 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헨리가 생각한 수익 배분은 노동자들이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선물 받듯이 받는 공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며 자신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1913년부터 노동자 한 명당 생산량에 대한 시간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의 시간 연구의 결과 하루 5달러 정도의 임금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헨리의 이러한 임금 정책 덕분에 포드 모터 컴퍼니의 이직률은 상당히 낮아졌을 뿐 아니라 실력 있는 기계공들이 몰려들며 훌륭한 인적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918년 12월 헨리는 포드 모터 컴퍼니의 회장직을 아들 에셀 포드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사실 겉으로는 그랬지만 실제로 회사 운영을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헨리였습니다. 당시 헨리가 가지고 있던 회사의 지분은 58.5%였는데 1919년에는 남은 41.5%의 지분을 아들 에셀이 모두 인수하면서 온전히 포드 가문의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1922년 헨리는 캐딜락의 소유주인 헨리 리랜드가 설립한 고급 자동차 제조회사 링컨 모터 컴퍼니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헨리가 고급 자동차에 큰 관심이 없는 탓에 인수된 뒤에도 한동안 계속 최초의 모델이던 링컨 모델 L만 생산했다고 합니다. 한편 1941년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포드 모터 컴퍼니는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 생산을 위해 윌로우런 공장을 가동하였습니다. 사실 헨리는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윌로우런 공장의 가동은 에셀 포드가 맡아서 운영했습니다. 에셀은 시간당 폭격기 한 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며 1945년까지 전체 리버레이터 생산의 절반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셀은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면서 결국 위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암은 전이되었고 결국 1943년 아버지 헨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에셀이 사망한 뒤 헨리는 잠시 회장직에 다시 오르게 되지만 1945년 손자이자 에셀의 아들인 헨리 포드 2세에게 다시 회사를 물려줬습니다. 그러던 1947년 4월 7일 헨리는 8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에도 포드 모터 컴퍼니는 새로운 자동차의 생산을 이어갔습니다. 1954년 2월 디트로이트 오토쇼를 통해 새로운 자동차 포드 썬더버드 1세대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11세대가 출시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964년 4월 17일에는 포드 머스탱 1세대가 출시되며 18개월 만에 100만 대 이상 판매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1974년에는 2세대, 1979년에는 3세대, 1994년 4세대, 2005년 5세대, 20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6세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1991년에는 포드 최초의 4도어 SUV 모델인 익스플로러가 소개됩니다. 이후 1995년에 2세대, 2002년에 3세대, 2006년에 4세대, 2011년에 5세대, 그리고 2020년부터 익스플로러 6세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상 포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